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권은요, 용익물권의 일종이에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을 보면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요, 토지, 건물이요.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려면 전세권 설정에 합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우리 이것을 전세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에 한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권자는 제3자가 전세권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세금을 준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는데요,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전속기간은 최장 전속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런데 최단 전속기간은 토지에는 없어요. 건물에는 최단 1년의 전속기간이 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은 최단 1년, 최장 10년이고요.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법정갱신이 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설정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존속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전세권은 뭐냐, 물권으로서 그 강행 규정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이 있죠. 따라서 전세권의 양도 금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세권 빼고 나머지요, 지상권이나 이런 다른 나머지 물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되지만, 전세권은 특이하게요,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고, 등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도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바뀌죠. 전세권자가 바뀌면은요,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은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것이고요. 전세권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인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건물권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면 그 지배하고 있는 일부만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없어.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경매 청구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3층만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구분 소유로 만들 수 있으면 3층만 경매할 수 있고,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전부를 경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경매는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전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전세금을 주죠.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설정의 등기라면은 용익권능의 전세권과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익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존속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는 가능하다. 왜냐? 존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금의 이자를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것을 담보권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권이 없는데요, 84년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전세권에도 경매권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때 전세권이 경매권이 있다고 해서 전세권이 담보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속기간 동안에는 용익물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의 성질을 띈다. 언제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알겠죠? 만약에 전세금을 반환해버리면 경매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용익 권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때 판례가 뭐라고 한다?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그래. 나 딱 써요. 전세권 저당권. 그럼 우리가요 전세권 저당권이 한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되고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위에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압류 등이 있으면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안 되고 저당권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됐어. 그런데 제3자 저당권자의 압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 그래서 1, 2, 3, 4 이것이 사례형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권 즉 용익 물권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추심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알겠죠? 행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전세권이에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